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MC 이선지입니다. 항생을 보고 싶으셨지만 방송으로 접하기 힘드셨던 분들 실시간 리딩 중계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해외 선물에 대한 최신 정보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질문에 바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항생 거래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알아봐야겠죠? 먼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3일 상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29% 오른 3,546.5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지만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도 중국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홍콩 항생지수는 전장 대비 1.66% 오른 32,930.70에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의 영향으로 동방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도 알아봐야겠죠. 북두칠성 역원문 대표 만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북두칠성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 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역원문 대표 만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제 무료 방송했는데요. 잘 진행이 되셨나요?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어제는 이제 오후 리딩도 좀 진행을 했어요. 오후 항생도 한번 대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야간장에서도 각 종목별로 오일하고 그리고 유로, 나스닥까지 대응하면서 잘 마무리를 졌고요. 어제 정말 이제 제가 좀 특이한 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절대항생 진행할 때, 첫 자리에 대해서 좀 이따 이제 매일 복귀 할 때 알려드리겠지만 내줬거든요. 네. 그때 이후에 또 이제 수익권으로 돌리면서, 또 수익 마감으로 좀 좋은 수익 마감으로 해서 어제 한 160틱? 150틱 정도, 수익 정도 거두면서 어제 마무리를 잘 졌습니다. 네, 또 좋은 실적을 거두셨다고 하니까 축하드리고요. 나중에 매매 복귀를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S&P 500 지수, 나스닥 종합지수가 기업 실적, 호실적 발표, 넷플릭스 등 여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좋은 성과를 보이자 그 투자 심리가 상승을 하면서 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고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좀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차트에는 어떻게 반영됐나요? 어제 일단 메인장 이후의 움직임을 좀 봐드리겠습니다. 네. 메인장 이후의 움직임 보도록 하는데요. 11시 지금 왼쪽이 S&P고 오른쪽이 나스닥입니다. 바로 차트로 좀 보여주시고, S&P가 이제 전고점에 대해서 이제 부딪혔거든요. 메인장 이후에. 메인장 이후에는 좀 상승세가 나왔지만은, 초반 대응에 있어서 2840자리, 전고점 자리를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스닥은 이제 오늘의 고점 말고, 저번에, 언제였냐면은, 거의 새벽장이죠. 어제 새벽장에서, 그제 새벽장에서, 전고점에 대해서 돌파를 못하고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대응에 대해서 오히려 매도 움직임이 좀 살아있다라고 좀 봤고요. 그 매도 움직임이 끝나고 나서 그 저점, 이때 저점 부분에서는 지지받으면서 매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매수로서 물론 뉴스는 지금 최고점을 갱신했다라고 좀 보이고 있는데,
차트로 이제 보면요. 그렇게 좀 강하게는 상방세가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것만 보여지고 있고, 전고점에 대해서의 저항은 확실히 받으면서 조정을 받고, 그리고 매수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전저점이죠. 저점에 대한 저항 때는 돌파 못하고 지지받으면서 양봉으로 나온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새벽에는 좀 위아래로 많이 쳐댔어요. 움직임이, 위아래로 쳐대면서, 방향성에 대해서 추세에 대해서 일단은 좀 명확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약간의 점진적으로 매수 추세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매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지 않고 슈팅 자리까지는 안 나왔다라고 좀 봐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차트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것들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달러 같은 경우는 영국의 파운드와 일본의 엔 강세에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달러 약세의 금값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에는 어떻게 반영됐나요? 유로랑 골드를 보면요, 확실히 달러 약세예요. 약세고요. 어제 밤 시간대에는 달러 강세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보시면, 저희가 이제 대응하는 시간이 보통 밤 8시, 9시에 해외 선물을 대응을 하는데, 8시쯤에 이제 달러 약세로서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밤 11시나 12시 넘어서면서 좀 강하게 나온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전에서는 좀 눌림을 받는 모습으로 보여졌는데, 특히 골드가 좀 움직임이 인상적이죠. 골드 같은 경우에는 9시, 11시 다가오면서 달러 강세로서 움직임이 약간만 보이더라도 골드가 갑자기 하락세가 강하게 나왔는데, 하지만 이렇다고 매도 추세로서 완전히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밑에 저점을 돌파를 못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수직선을 좀 수평선을 그어드리면은, 1331.7달러를 돌파를 못했거든요. 확실히 물려 있었던 거죠, 전에도. 그렇죠? 네. 이 고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좀 지지받고 양봉으로 나오는 모습 보이니까, 역시 골드는 계속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서 상방 움직임이 살아있다. 거기에서 달러 이제 밤 12시 지나가면서 달러 약세까지 힘을 보태주니까 강하게 상방 움직임이 나왔다라고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골드 상방 움직임 나오는 거 차트를 통해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가도 좀 물어볼까 하는데요.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량 감소가 이제 이어질 거라는 그 전망이 되면서 유가 상승을 이끌어냈는데요.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3년 내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거든요. 자, 크루드 오일 상승하는 모습 보였나요? 일단 오일을 좀 볼게요. 네. 이제 바로 오일인데, 오일은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차트 상호관계를 볼 때 크루드 오일이라는 거는 이제 움직임이 S&P와 나스닥을 이제 지수 상승이 오일 상승 움직임을 이끌어줄 수 있다. 특히 그리고 또 오일 상승이 뉴욕 증시를 이끌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일 보면 이제 메인장 이후에 당연히 S&P와 나스닥 상방세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12시 넘어서 매수세로 나왔고요. 이전에서 메인장 시작하고 나서는 약간 좀 방향성에 대해서 의심이 됐었는데, 어쨌거나 그 64달러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64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면 저는 바로 이제 매수로서 진입자리가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어제 오일 대응에서도 매수로서 대응을 해서 좀 좋은 수익권 거뒀었는데, 새벽에도 내내 좀 매수 움직임, 점진적으로 오일 값이 계속 오른다. 그리고 저희 차 기름값도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차트 상승관계에 따라서 S&P 500과 나스닥 오르면 유가도 오른다고 했는데요. 그 역시나 뉴스 이벤트와 같이 또 동반 상승을 한 모습 보였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어제 공개 방송, 무료 방송을 하시면서 매매 복귀 또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첫 자리는 비록 내줬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 또 수익을 창출하셨다고 하시는데, 자,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오늘 항생 시초가 확인하기 전에요. 네. 항생 시초가 확인하기 전에 어제 대응했던 매매 복귀 한번 잡으면서요. 오늘 매매에 대해서 원칙을 다시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초가는 32,550이었어요. 네. 그렇죠? 어제 시초가는 32,550이었는데 초반 움직임이 시초가 잡히고 나서 여기가 시초가거든요. 움직임이 좀 떨어진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초반에 떨어진 모습 보였는데 3,550 라인까지 좀 올라오면서 이전에서 이제 좀 물려있는 모습 보였는데 점진적으로 이제 32,550에서 첫 자리를 잡고 손절효과를 20틱 잡아서 68 라인까지 잡아놨는데요. 이 라인까지 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전에서 하방세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약간의 조정을 받고 좀 떨어진 시초가가 밑에 32,530 라인까지 떨어진 모습 보였는데 30 라인을 결국엔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매도로서 움직임이 안 나오고 매수로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여기는 이게 저희가 모르는 미래였죠. 여기는 알 수가 없는 미래였고 손절 효과를 이제 20뒤로 줘서 68 라인으로 자서 물려 있었던 구간을 벗어나면서 손절 효과를 건들면서 바로 20틱 내줬고요. 그때 이후의 움직임을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 잘했죠. 20틱만 내주고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만약에 매도 움직임이 나왔다면은 여기를 돌파를 손절 효과를 건들지 않고 하방세가 나왔겠죠. 근데 매수 움직임이 살아있기 때문에 손절 효과를 건들고 나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매수로 움직이 나왔고요. 어제는 이제 진입자리를 32,000 제가 여기다가 진입자리 잡았거든요. 두 번째 진입자리를. 네. 첫 번째 리스크 관리하고 나서 여기다가 매수로 잡았었는데 체결이 안 되고 떨어지다가 체결 안 되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죠?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원래 이제 움직이 나오면 이렇게 조정받을 때 제가 들어가죠. 이럴 때 들어가는데 아쉽게도 진입자리가 이제 체결이 안 되면서 상방 움직이 나왔고요. 그 이후의 움직임은 조정을 받지 않고 쭉 올라간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응하기는 어려운 자리다. 그리고 진입자리는 이미 놓쳤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하는 자리에서 지나가니까 그냥 바로 그냥 보내버렸죠. 대응 추격적으로 움직이 나온다고 해서 추격적으로 매수 대응 안 했습니다. 움직이 나왔다가 이제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떨어진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지지받는 자리에서 이번엔 체결되면서 좀 조정을 받았지만 이내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올라오면서 33틱 수익 거뒀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네 번째 대응인데 하방세로 또 시초가까지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32,550 라인 때 떨어졌습니다. 하방세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전에서 일단은 관등받는 수익을 하나 만들고요. 그 이후에 하방세가 워낙 강하게 나왔는데 32,550 라인에서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초가에 대해서 지지를 믿고 매수로 대응하면서 수익권 가져갔고요. 매수 움직임이 계속 나오는데 전고점까지는 저는 올라오지 못할 거라고 봐서 매도로 대응했는데 아쉽게도 이 자리는 좀 짧게 또 20틱 내주는 자리가 됐습니다. 좀 중요한 게 이제 시초가에 대해서 역시나 기준점을 좀 잡아야 된다. 시초가가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시초가 추세 나오고 나서 시초가를 처음 건드는 자리는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매일 복귀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항상 시초가 잡혔거든요. 네. 오늘 시초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시초가 32,837, 좀 개파락하면서 출발을 했네요. 오늘은 좀, 저점에서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많이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간 걸로 보입니다. 자,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시초가는 일단 32,837로 잡혔고요. 네. 어제 그 뉴욕장에서 그 새벽장에 움직임이 그렇게 안 나왔어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나스닥인데요. 움직임이 그냥 뭐 크게 안 나왔죠. 근데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 떨어진 구간에 대해서만 오전장 전에서만 하락세로 종료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보이고 있고 여기 오늘 움직임에 개파락에 대한 움직임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이따 제가 항생 대응 시작하면서 국내 선물하고 나스닥 같이 비교하면서 진입자리를 좀 잡도록 하고요. 일단은 가격 호가를
일단은 시초가만 잡아두고 좀 관망세 가지면서 가격 좀 나오고 나서 지지와 저항대 구별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매매복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매매복귀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반에 내주고 차자고 했는데 수익으로는 더 큰 수익은 났어요. 손절효과는 20틱만 내줬는데 수익은 30틱 넘게 그리고 25틱 이상 수익 금액을 가지면서 일단은 주간 리딩 수익권으로 마무리를 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오후장에서도 항생을 한번 대응했었죠. 네. 매수 움직임이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전에서 저는 이제 매도로서 진입자를 봤어요. 매수로서 진입자리를 보기에는 사실상 보기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었고요. 움직임이 좀 빠지는 구간까지 기다렸었는데 32,800 80자리에서 좀 물리는 구간 보여서 여기 순간적으로 매도로 중간저한테 매도로 대응하면서 청산효과 딱 걷었고요. 25티 거두고 나서 바로 움직이 나왔죠. 원하는 청산 자리까지 전저점에서 청산효과 거두면서 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고 25틱으로 전저점에서 딱 청산하면서 빠져나왔고요. 청산하자마자 바로 반등 움직이 나와버렸죠. 이 이상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갔기 때문에 청산 자리 아주 좋고 전저점이나 전고점에서 무조건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좀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진입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야간 대응도 했어요. 네. 1호하고 5일 대응했는데 전부 다 매수로 대응했는데 포지션을 좀 길게 홀딩을 했습니다. 포지션을 좀 길게 홀딩을 했는데요. 초반 움직임이 일단은 잠시만요. 지금 항생 움직임 잠깐만 볼게요. 네. 건망해야 되네요. 아직 시초가 물려있고 방향성 안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어제 야간장 매복기까지 할게요. 보시면은 일단은 1.23000에 대해서 저는 좀 신뢰감을 가졌습니다. 여기 저항대. 그리고 달러 약세로서 움직임이 위로 매수로서 상승세에 대해서 좀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지션을 좀 오래 홀딩했어요. 거의 한 1시간 정도 포지션을 홀딩했는데 1.23000을 돌파를 하고 나서 조정받는 구간에서 매수로 진입을 했고요. 손절효과는 당연히 전저점 밑으로 줬습니다. 거의 매수 움직이 나왔는데 이전에서 전고점에 대해서 저항을 받고 떨어진 모습을 보였는데 손절효과는 건들진 않았어요. 1.2291호까지 딱 늘리지도 않고 그대로 잡아두고요. 전저점을 돌파를 못하고 움직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청산효과 20틱 거뒀고요.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그리고 5일도 어제 비슷하게 좀 오래 홀딩했는데 5일도 이제 매수 움직임으로 대응했습니다. 왜냐면 64달러 4달러 이자 그리고 22평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분봉 차트 봤을 때 이건 틱 차트고요. 64달러를 돌파하고 나서 가만히 기다렸어요. 여기서 64.10에서 너무나 진입을 하고 싶었는데 64달러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체결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밀리는 모습 보였지만 이내 상승 움직이 나오면서 17틱 수익 거뒀고요. 마찬가지로 좀 원하는 자리에서 대응을 하면서 좀 빠져나온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S&P와 나스닥 어제 전고점에 대해서 저항을 받은 걸로 보였거든요. S&P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서 받았던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초반에 움직임 좀 돌파를 했지만은 물려있었던 구간이 전고점에 대해서 물려있었던 구간이 확실하기 때문에 매도로서 진입을 잡았고요. 손절효과 20틱만 잡아서 역시나 전고점 저항을 받으면서 많이 돌파를 못했죠. 받으면서 26틱 수익 거두면서 어제 야간장은 거의 100% 승률이었고 그리고 주간 리딩도 항생으로 좀 좋은 수익 거두면서 어제는 좀 큰 수익으로 마무리를 졌다. 그런데 중요한 게 매매 원칙으로서 항생 대응할 때는 역시 항생 시초가에 대해서 대응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추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저항대를 잡고 돌파 여부에 따라서 조정을 받는 이 저항대가 지지 역할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매수로 진입하되 여기에서 리스크 관리는 전저점 기준으로 잡고 청산효과는
전고점 기준으로 청산을 가져가는 게 가장 안전한 누적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어제 느꼈습니다. 네, 매매복귀 잘 들어봤습니다. 항생은 43틱 그리고 야간장은 63틱 총 106틱으로 거래 매매를 마치셨는데요. 어제 정말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셔서 아마 무료 방송 같이 함께 하신 분들이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오늘도 화이팅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계속해서 좀 항생 차트 보면서 지금 흐름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생 좀 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번에 매매 복귀를 하는 것 의미가 이제 어제 좋은 수익도 난 것도 당연히 있지만은 네. 매매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구를 하고 오늘 이제 수요일이죠. 좀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매매 원칙에 대해서 이제 까먹지 말고 그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소신껏 매매 원칙에 대해서 그대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움직임이 이제 어제처럼 매수 추세가 계속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자리에서 구태여서 추격적으로 매도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제 어제도 그렇게 진입을 늦게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어제 주간 리딩에서 거의 한 6번 대응하고요. 야간 리딩 3번 대응해서 어제 거의 한 10번 정도 대응을 했거든요. 네. 충분히 진입 자리는 어차피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진입 자리가 무조건 나오니까요.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 조바심을 가지지 말고 추세가 강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격적으로 진입하는 것은 절대로 원칙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지 않고 원하는 자리에서 기다리면서 대응하면서 원칙적인 대응으로 수익 마감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어제는 전부 이제 모든 지름이 다 원칙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누적 수익을 만들었는데 매수나 매도 움직임이 강하게 나온다고 해서 추격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당연히 갈 수 있겠지만은 원칙적으로 매매 원칙에 대해서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수익권으로 만들었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추격적으로 매수 한 번에 꺾이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에서 수익을 거뒀다는 것은 원칙이 이론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수익 나서 그냥 좋은 것 뿐이지 의미는 없어요. 근데 전저점과 전고점에서 청산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하고 지지와 저항대 가려내면서 꾸준하게 누적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원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누적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추격적으로 매수 매도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매일 복귀하면서 그런 점을 좀 깨닫는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또 원칙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 확실히 하면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또 수익을 추가한다면 누적 수익으로 결국은 마감하게 될 거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원칙의 그 기준 아래서 이제 대응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도록 하면은 많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 차트 보면서요, 국내 선물 나스닥 항생 어떻게 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항생 움직임 보면서 나스닥과 국내 선물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일단 나스닥 먼저 보겠습니다. 오전장이죠. 일단은 저항을 받았던 그런 구간에다가 좀 선을 그어두고요. 그리고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오전 9시, 10시부터 좀 움직임 봐야 되는데 매수로서 움직임이 확실히 밀어줬어요. 초반에. 그렇죠? 네. 매수로서 나스닥 밀어주고 있고요. 강하게 매수세로 좀 밀어준 모습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항생도 좀 글로벌 증시 따라간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서 매수 양봉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서 좀 하락세가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부딪히고 있는 구간이 바로 이제 전고점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저항대도 현재 살아 있습니다. 여기 슈팅으로 내려왔던 구간에서 무조건 저항대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위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위에 저항대가 좀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세를 가져봐야 된다. 그리고 항생도 10시 반은 넘어야지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초반 대응도 할 때도 있지만은 지금은 일단 관망세로 좀 가격이 나오고 나서 지지와 저항대 다시 한번 가려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나스닥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위에 저항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리고 현재도 저항대 물려있기 때문에요. 이전에서 매수 움직이 나온 거는 이미 움직이 다 나와버렸죠, 항생이. 네.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선물 좀 보겠습니다.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국내 선물 요즘에 엄청 많이 오르고 있죠. 네. 갑자기 이번 주에 네. 상승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꺾였거든요, 지금. 매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면서 시가 잡히면서 조정도 많이 안 받고 그냥 바로 양봉으로 강하게 나오는데 항생 대응하기 전에 제가 이 움직임을 봐서 오늘 초반 시초가 잡히자마자 바로 매수로 대응해볼까 했는데 항생 시작하기 전에 확 꺾였어요. 그렇죠? 네. 꺾였죠. 그렇기 때문에 항생 대응을 바로 할 수 없었고요. 332.70 저항대를 좀 여러 번 지지를 받다가 결국에는 세 번째 내려올 때 뚫리면서 매수세 좀 꺾인 모습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올라가면서 저항대에서 물려있는데 국내 선물은 매수 움직임에 대해서 꺾였다라는 게 현재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 신뢰감이 있는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크게 없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생도 물론 시초가에서 지지받으면서 올라온 모습이지만은 위에 있는 저항대가 전고점이자 최고점이거든요. 네. 32,915라인이에요. 이 저항대에서 이 저항대 좀 강한 저항대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2,915라인 때는 전고점이자 최고점이기 때문에 좀 강한 저항대 앞에 현재 물려있는 호가이기 때문에 관망세는 조금 더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진입 자리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관망세 보는 동안에 나스닥과 국내 선물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소폭 상승했다는 소식인데요. 0.20% 상승한 3,553.48포인트로 시작됐습니다. 곧 이어 항생지수 나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트 계속 살펴볼까요? 일단은 초반 대응은요, 당연히 네. 손절 효과는 20개로 잡고 대응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20개로 손절틱 대응할 거고요. 오늘 계약수는 한 2계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별 얘기 없으면 2계약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슬슬 움직임이 나오죠. 10시 28분인데, 시초가가 32,840 자리 근처예요. 그 자리에서 물려 있다가 이제 매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점에 대해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매수로서 진입 자리를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선물도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고, 자, 나스닥 전고점을 돌파 못했죠. 네. 음봉으로 나오면서 현재 항생 하방세로 마찬가지로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시초가 돌파하면서 10시 반 이후에 하방세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충분히 좀 점쳐지고 있고요. 매수 움직임으로서의 대응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가지면서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매수 움직임이 좀 더 우세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국내 선물도 상승하고 있지만 좀 꺾이는 모습 보였고요. 나스닥도 상승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원웨이 방향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항생도 거의 영향을 받아서 좀 확실한 방향은 아직까지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아직 확실하게 움직임이 제가 좀 늦게 진입하는 이유가요. 초반에 이제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분명히 시장 자체의 움직임은 살아있거든요. 네. 늦게 대응하면 늦게 대응할수록 오늘장에 대해서 지지와 저항대를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격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이전의 패턴처럼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나온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10시 반 넘어서 첫 진입 자리를 잡는 이유는 초반 대응에 대해서 추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손절 효과를 건들지 않으면 좀 높은 수익 금액으로 수익 금액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반 대응, 손절 효과 스무팅 내줄 각오로 좀 대응을 하는 편인데 오늘 장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는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공교롭게 요즘에 첫 자리에 대해서 승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첫 자리 그렇죠. 승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좀 내주는 날이 훨씬 더 많은데, 결국에는 그래도 나중에 가격 나오고 나서 11시 이후에 움직임을 대응하면은, 확실히 가격이 나오고 나서 대응이 오히려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권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초반 대응을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면은 10시 반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 움직임에 대해서 진입자리를 손절효과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손절효과 내주는 기점으로 추세가 나오는 시점이 제가 많기 때문에 초반 대응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절효과 20개나 25틱 주고 손실날 각오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봐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수익이 나면 좀 높은 30틱 이상의 수익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초반 대응에 대해서 좀 승률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초반에 내주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진입 자리에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자리 징크스를 오늘은 깨기를 바라면서요.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생지수가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0.07% 하락한 32,907.23포인트로 시작됐습니다.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날씨가 요새 되게 춥잖아요. 그래서 이런 날씨나 이런 것들도 어떤 세계적인 증시나 해외 선물에 영향을 미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예 겨울이니까 추운 거죠. 이런 네. 거는 크게 증시에 영향은 없고요. 네. 겨울인데 만약에 안 추우면 증시에 영향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여름인데 네. 안 덥고 추우면요. 당연히 증시에 영향이 있겠죠. 지금 그렇죠. 여름은 이제 너무 덥겠죠. 여름인데 40도 이상의 온도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의 움직임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네. 근데 겨울이니까 이 정도 원래 지금 따뜻한 게 더 이상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제가 알기로는 마이너스 한 13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시장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겨울이니까 추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오늘 날씨는 좋은데 저는 이제 사무실 안에 있으니까 네. 날씨는 좋은데 밖에 나가면 굉장히 춥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옷 두껍게 입고 요즘에 또 감기가 또 기승을 부리니까 몸 건강 꼭 챙기시면서 증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들 감기가 오래 가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건강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춥지만 또 이렇게 같이 함께 매매를 하면서 좋은 수익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또 마음만은 따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계속 항생 차트 보면서요. 어떤 흐름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항생 일단은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네. 32,915라인 때 돌파를 했죠. 자, 저는 지금 왜 대응을 안 하냐면은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 대해서 좀 하방세가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은 저항대 아직까지 몰려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지받으면서 양봉으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진입자리를 잡을 거면은 현재 32,920자리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좀 기다리고 있어요, 현재. 조금 더 눌림을 하방세를 좀 받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첫 자리를 대응하도록 하는데 네. 일단은 전고점을 돌파한 매수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로서 진입자리를 잡아야 되고요. 하방세가 좀 떨어지는 거를 현재 기다리고 있는데요. 진입자리를 32,913에서요. 32,913에서 매수로 진입자리 잡아두고 손절효과 20개 주겠습니다. 네. 13에서 32,913에서 매수로 진입하고요. 손절효과 20개 잡을게요. 네. 자, 오늘 20틱으로 리스크 관리 들어섰고요. 손절효과 20틱. 네. 자, 체결되자마자 지금 조정받았죠. 제가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역시나 손절효과 바로 체결되자마자 그냥 슈팅 자리로 떨어지는 구간으로 현재 오늘 첫 자리도 오늘 첫 자리 또 내주네요. 그렇죠? 네, 좀 아쉽네요. 네. 확실하게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나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일부러 좀 진입 자리를 좀 천천히 잡았거든요. 천천히 잡았는데 그래도 밑으로 잡았어요. 일부러 이제 13 자리까지 줬었습니다. 13 자리까지 줬었는데 체결되자마자 그냥 바로 무너지면서 하방세로 떨어졌거든요. 네.
역시 전고점에 대해서의 움직임은 좀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좀 다시 한번 좀 느끼네요. 이거는 매수로서 움직임 완전 없습니다. 없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초가 근처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오늘 초반 대응도 스무틱으로 일단 내주고 시작을 합니다. 네, 좀 아쉽지만 저희가 항생 32,913에서 매수 체결이 되자마자 또 이렇게 매도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아쉽게도 리스크 관리 스무틱 들어섰고요. 하지만 리스크 관리 잘해서 더 큰 손실을 보지 않은 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자리의 징크스는 또 내일도 기회가 있으니까요. 또 두 번째 대응 다시 집중을 해서 또 수익을 보면 되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방 추세 나오고 있고 나스닥과 국내 선물도 좀 하방 추세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원칙적으로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손도로가 지금 이번에도 스무틱 안 줬으면요. 그냥 지금 시초가까지 지금 손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매수로서 움직임이 계속 의심된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딱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네요. 일단 시초가 현재 물려있죠. 그렇죠? 일단 첫 진입자리에 대해서 무너진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시초가에서 일단 32,837라인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부딪히고 있고 매도로서 움직임, 매도로서 추세가 나왔다고 보기에도 사실상 좀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시초가에서 지지받으면서 올라오면 중간 저항대 정도에서 매도로 대응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지금 위아래를 많이 흔들고 있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음봉으로 갑자기 이제 하방세가 갑자기 나왔죠. 그리고 나서 시초가에 대해서 저항을 받고 현재 움직임이 나왔고요. 네. 두 번째 진입 자리는 조금만 더 관망세 가지고 첫 번째 진입 자리가 워낙 순식간에 손절효과를 스무틱으로 짧게 줬기 때문에 순식간에 내줬기 때문에요. 조금 더 관망세 가지고 좀 기다려볼게요. 아직 시장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공교롭게 또 첫 자리 내주고 시작을 하네요. 그렇죠? 네. 첫 자리, 오히려 항상 첫 자리를 내줬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더 신중하게 해서 좋은 또 수익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또 첫 자리를 수익으로 낸다고 해서 두 번째가 못한다면은 그것도 뭐 어쨌든 비슷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또 상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계속 저희 방송 지켜보신 분들은 별로 이제는 개의치 않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첫 자리를 좀 이렇게 그래도 어떤 징크스를 깨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좀 새롭게 가져가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첫 자리에 징크스를 깨려면요. 네. 11시 이후에 첫 자리를 드리는 게 첫 자리 네. 징크스를 깨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내준다고 하도 저는 절대 후회 없어요. 후회 그럼요. 없습니다. 네. 어차피 저희 지금 1월달 누적 수익 굉장하거든요. 그렇죠. 1월달에 지금 거의 한 700팀 넘는 수익 금액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내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크게 영향도 없고요. 그리고 오늘장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오늘장 야간 리딩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첫 자리 진입자리 내줬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흔들릴 이유 전혀 없고요. 관망세 가지면서 그 다음 자리를 지금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32,880 자리에서 일단은 부딪히면서 하방세로 좀 나온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간 저항대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초가와 80 자리 안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입 자리를 좀 일찍 잡아드리는 대신에 한 계약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입 자리. 네. 두 번째 진입이요. 두 번째 진입 자리는 한 계약으로 진입을 하고요. 내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볼게요. 시초가 저는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시초가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좀 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80 자리에서 매도로 대응도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하방세가 나올 때 갑자기 슈팅 자리처럼 훅 나오는 지금 차트 성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응 자리에 대해서는 약간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시초가에서 이번에서 시초가 저항을 돌파하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자리에서 이제 보통적으로 제가 이제 어제 대응을 3계약으로 대응하면서 좀 좋은 큰 수익으로 좀 가져갔었는데, 오늘은 계약수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첫 자리 좀 내렸지만 두 번째 자리에서 2계약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계약으로 혹시라도 리스크 관리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계약에서 이제 1계약으로 대응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매수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였다가 또 갑자기 매수로 되고 좀 방향성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나스닥과 국내 선물도 이렇게 지금 방향성 조정을 받고 있는지 좀 차트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국내 선물은 저점 부딪히고 있고요. 네. 나스닥은 아직도 저항대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거 32,880 자리에서 대응을 하죠. 32,880 자리에서 매도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항생 32,880 자리에서 한 계약으로 매도로 대응하도록 하고요. 손절효과는 20개면은 32,900이거든요. 네. 손절효과를 23개는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80자리에서 매도 대응 잡으면서 시초가 돌파하는 하방세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2,902가 되겠네요. 손절호가는. 자, 22틱으로 잡으셨고요. 아직 체결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저희 32,880에서 매도 대응을 말씀하셨습니다. 80자리에서 매도 대응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80자리 매도. 네. 시초가와 지금 32,880자리에서 위아래로 지금 흔들리고 있죠. 네. 하방세로 미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웬만하면 고점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80자리에서 매도로 진입자리를 잡아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자리에서 체결이 좀 네. 빨리 잡았었는데 좀 놓쳤죠. 좀 늦었는데 네. 포지션 일단은 시초가 무너지면서 하방세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또 대응을 하면 되니까요. 좀 기다리면서 진입자리 다시 한번 올라오는 거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 방향이 아래 매수 방향이 아닌 매도 방향으로 저희가 잡았는데요. 아쉽게도 조금 타이밍이 놓쳐서 지금은 체결이 안 됐지만 좀 기다려보면 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아직까지도 항생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계속 의심이 되고 있어요. 80자리와 지금 시초가에 대해서 계속 시초가를 위해서 계속 눌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분봉으로 봤을 때는 하방세에 대해서 현재 양봉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있는데, 그 조정을 받는 구간이 바로 시초가이기 때문에 그 시초가에 대해서 저항을 못 뚫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초가를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째 지금 때렸거든요. 근데도 돌파를 못 하고 있는데 점점 저항대 시초가는 결국엔 이렇게 때리다 보면 무너질 거라 보고 있고요. 진입자리는 최대한 위에서 잡는 게 유리하겠죠. 80자리에서 잡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고요. 80자리까지 올라오지 않고 만약에 시초가를 돌파하면서 하방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공격적으로 바로 매도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내 선물도 하방 추세, 매도 추세 나오고 있고요. 나스닥은 지금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어제 무료 방송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목요일 날 원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목요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 무료 방송이요. 목요일 날, 오늘은 진행을 안 하고요. 네. 내일 서울경제 TV 무료 방송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진행을 하고요. 네. 저번 주에 이제 무방을 하루밖에 못 했어요. 그렇죠. 저번 주에 무방을 하루밖에 못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내일 이제 무방으로 진행할 때, 좀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차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지금 아직까지 체결 자리 저희 32,880에 오지 않는 상황인데요. 취소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홀딩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32,880 자리에서 현재 기다리고 있고요. 네. 이 자리에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80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네. 시초가에 대해서 약간 좀 무너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초가에서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시초가에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무너지진 않았고요. 시초가에서 무너지진 않았고, 그 전에서 움직임이 좀 나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80자리까지 안 올라오죠. 그렇죠? 네. 일단은 움직임이 느린다고 하더라도요. 원하는 자리에서 진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하는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은 포지션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80자리에서 오는 움직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하는 자리인 32,880 자리에서 매도 대응 그대로 홀딩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방송 중에 좀 체결이 돼서 두 번째 대응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 된다면은 저희도 다음 날 매매 복귀를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 함께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 방송 내일 있을 예정인데요. 서울경제TV 샘플러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 배너 클릭하시면 바로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80자리 이거 취소할게요. 시초가 네. 무너졌죠? 네. 역시나 시초가 계속 위에서 밀어주면서 현재 무너지는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조정을 순식간에 받을 수 있어요. 일단 첫 자리가 너무 아쉬워요. 첫 자리가 너무 아쉽고요. 좀만 기다렸으면은 바로 매도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그 어느 때보다 첫 자리가 좀 아쉽고요. 시초가 무너지면서 현재 하방세로 나와지고 있는데 네, 항생 저희 진입자리 취소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2,880 매도 취소. 다시 진입가 다시 조정을 하면서 두 번째 대응 자리는 자, 지금 찾고 계시는데요. 아직 좀 방향이 조정을 많이 받고 있네요. 두 번째 진입자리는 마찬가지로 시초가에서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좀 유력해 보이는데 네.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네. 어쨌든 지금 현재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계속 보여요. 지금 국내 선물하고 나스닥 때문에 쉽사리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면은 움직임 다시 한번 나올 거니까요. 그때 움직임 확인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항생의 자체적인 움직임보다는 나스닥과 국내 선물 함께 좀 가는 게 참고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나스닥과 국내 선물 차트 봤을 때 확실한 방향이 매도 추세인 것 같긴 하지만 아직까지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생도 두 번째 대응 자리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오후 전략 좀 간단히 들어보면서 대응 자리가 나온다면 바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전략은요, 일단은 시초가 32,837이나 아니면은, 43 정도에서 매도로 대응이 가장 현재는 유력해 보이고요. 만약에 매도 움직임이 이제 나온다고 하면은 시초가 이상으로 올라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시초가 기준으로 계속 매도로 잡으면 좋고요. 밑에 저항 때는 일단은 32,775 정도로 봐주시면 좋고, 75에서 매수 진입 좋고요. 75 돌파하면은 그때는 매도로 다시 한번 또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 시초가가 오늘도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32,837에서 뚫지 못하고 지금 하방 추세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계속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움직임 자체가 오늘 초반에서 이제 매수로서 움직임이 나왔다가 그 매수로서 움직임에서 매수로 대응했는데 바로 손절가 슈팅 자리로 내려오면서 시초가까지 갑자기 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거래량 늘면서 지금도 반등을 순식간에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조심해야 될 장이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진입 자리야 물론 제가 오늘 한 4번 정도 진입을 할 텐데 아직 첫 번째 진입 자리밖에 안 줬고요. 그 전에서 움직임이 좀 나온다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대응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내일 매매 복귀를 통해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매매 복귀를 통해서 네.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봐주시고요. 내일 또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 오셔서 많은 분들이 좀 질문하시고 해외 선물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고지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두칠성 절대항생은요, 매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